팀의 김의재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기업이 AI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기업마다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른 AI 적용 전략을 소개하고 메가존 디지털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저희 메가존 디지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디지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기반의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과 구축 사업,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옵스 등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그리고 이제 웹,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플랫폼과 이커머스 시스템에 대한 SI 및 운영 사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챗봇, OCR, RPA 등과 같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솔루션에 대한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디지털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 금융, 게임, 교육, 공공, 유통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3,000여 고객사를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본 세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비즈니스에 AI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I 도입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출 증대, 업의 재정의, 그리고 비즈니스 최적화를 AI 도입의 주된 이유로 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018년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AI 성숙도에 따라서 4개의 그룹으로 기업을 분류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적용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매출의 증대를 꼽았고, AI 성숙도가 높은 성구 기업에서는 70%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매출 증대를 주요 기대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후 5년 내에 AI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I를 적용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알리안츠는 그 보험 계약서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AI 모델을 계약 심사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보험 사기 적발 비율을 기존보다 5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은 다양한 AI 솔루션을 기계 성능 진단, 그리고 유지보수 예측 등에 적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하청업체와의 어떤 계약에 텍스트 분석 기술을 적용해서 그 모든 지출 누락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AI 챗봇을 고객 상담에 투입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당초 상담원을 대신해서 5% 정도만 업무를 좀 처리해 주길 기대를 했었으나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 AI 챗봇이 40%가 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제조사에서 아예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업의 정체성까지 바꾼 사례죠. 이미 이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이외에도 기업의 AI 도입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요. 하지만 기업마다 AI에 대한 어떤 이해와 실행력, 그리고 이제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AI 도입에 대한 접근 방식과 목표가 다릅니다. 앞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기업 AI 성숙도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AI 접근 방식을 좀 보면 AI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AI 도입을 이미 충분히 해본 성구 기업의 경우는 AI를 제품과 서비스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사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이해도나 도입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AI 효과에 대한 검토를 우선시하거나 혹은 그냥 파일럿을 통해서 AI 효과에 대한 어떤 학습을 우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업의 어떤 경쟁주의에 따라서 AI 적용 목표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코틀러의 경쟁지휘 전략 프레임으로 기업들을 좀 분류해 보면 이미 업계 선두이면서 경영자원이 풍부한 리더그룹은 AI 적용 목표를 비즈니스의 최적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도전자 그룹이나 틈새 공략자 그룹에서는 AI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거나 비용을 효율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AI 도입 전략과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별 AI 적용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AI 성숙도나 어떤 비즈니스 경쟁주의에 무관하게 기업들이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숙련된 AI 전문가를 확보하고 AI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어떤 부족,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역량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그 AI 솔루션이나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하거나 AI에 대한 어떤 과분한 기대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부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AI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크죠. 기업 고유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AI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AI 모델 개발의 어려움도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의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되는데 AI는 데이터의 의존성이 높고 그 모델 자체에 대한 어떤 성능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도입의 이유는 비즈니스 문제 해결인데 사실 AI와 비즈니스 간의 어떤 전략이 제대로 온라인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고민이 부족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AI는 어쩌면 그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표한 기대치만큼 도달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인내가 필요한데 기업들은 사실상 이 문제 앞에서 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별 AI 적용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AI 성숙도와 비즈니스 경쟁 지위에 따라서 AI 적용 목표와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의 어떤 성숙도로 봤을 때 AI 도입 니즈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소극적 기업은 AI를 기획하는 단계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틈새 공략자와 추종자 그룹 같은 경우 이제 AI로 해결 가능한 개별적인 비즈니스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도출된 문제점들 중에서도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AI 적용해서 해결하는 어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 자원이 상대적으로 이제 풍부한 리더와 도전자 그룹은 문제점 도출과 동시에 AI 전문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AI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AI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업 차원의 AI 역량을 갖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없지만 다양한 AI 기술 접목을 시도하면서 학습 중인 실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AI 도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틈새 공략자와 추종자 그룹은 이미 그 정의된 그 비즈니스 문제점들에 대한 AI 적용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약간 효과를 간접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적용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와 도전자 그룹은 앞선 두 그룹의 전략에 더해서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데이터 알고리즘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계획하에 다양한 파일럿을 진행하면서 AI에 대한 경험치와 역량을 확보하게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와 AI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AI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충분히 갖추어지지는 않지만 가급적 이에 대한 어떤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AI가 창출하는 효과를 일부 경험했거나 계속 검토하고 있고 투자 확대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사 기업입니다. 조사 기업은 AI 고도화 단계를 이제 거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틈새 공략자와 추종자 그룹은 잘 세워진 그 AI 적용 우선순위 하에서 단일 문제 해결의 경험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 품질 향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죠. 도전자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 간의 온라인에 좀 보다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다양한 그 AI 기술 접목 시도는 좋지만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 발전에 크게 이제 도움을 못 주게 됩니다. 또한 점진적인 투자를 통해서 AI 역량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더 그룹은 AI 학습 데이터 확보와 AI 모델 학습을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플랫폼과 다양한 AI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외부 의존 없이 스스로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미 AI 도입으로 좀 창출된 부가가치를 좀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AI 기술을 제품, 서비스는 물론 이제 내부 프로세스에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선구 기업은 AI 내재화 스케일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경쟁 지위에 따라서 뭐 전략과 목표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추종자 그룹은 AI 도입 목표를 어떤 비용 효율화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틈새 공략자 그룹은 AI를 통한 비즈니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도전자 그룹은 주력 비즈니스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AI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이제 마케팅이나 CRM 쪽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리더 그룹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내재화된 AI 기술을 기업 내 다른 비즈니스에 좀 확대 적용하고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에 AI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AI 확대는 결국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고,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메가점 디지털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점 디지털은 기업들의 AI 도입 전략 수립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AI 도입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AI 도입에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계획, 그리고 AI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하고 실제 필드에 적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적화하며 그 성과를 기업 내 다양한 부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데이터 및 AI 솔루션 확보, 시스템 적용과 운영 지원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AI 모델, 그리고 AI 모델을 호스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전체적인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ETL을 수행을 하고요. AI 파이프라인에서는 AI 모델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AI 개발 주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기존의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모든 파이프라인이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동작하도록 이렇게 통합 설계함으로써 AI 모델을 재학습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수동으로 재구성하는 어떤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줍니다. 이로써 이제 빠른 검증과 배포가 이제 가능하게 되죠. 지금부터는 구축 사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등록 상품에 대한 검수 작업을 OCR을 통해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마켓 라이브 상품 등록 검수 과정에는 이제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되는 금지어를 찾아내고 수입 신고 필증을 검증한다던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성인용품을 판별하는 등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 반복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1억 9천만 개에 달하는 어떤 라이브 상품을 이제 수작업으로 검수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이제 비효율적인 일이겠죠. 또한 이제 매년 2배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어떤 기관 신고 대응과 검수 인력 운영 한계는 고객사에 이제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OCR과 RPA 시스템 도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상품 등록 재반 서류 검수, 금지어 추출, 성인용품 판별을 OCR 자동 검수 체제로 바꾸고 이를 통해 수동 검사 비율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추는 것을 이제 목표로 검수 과정 전체를 이제 자동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적합한 AI 솔루션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글 단어와 필기체 인식이 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미 선행된 선행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는 솔루션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내 안전하지 않거나 이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이미지 분석 솔루션도 필요했고요. 여러 벤더의 어떤 솔루션 벤치마킹을 거쳐서 OCR은 이제 구글 비전 AI, 성인용품 판별은 세이프 서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적절한 솔루션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운영 중인 그 레거시 시스템과 통합하고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최적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OCR 솔루션 특성상 다량의 이미지 캡처로 이제 디스크를 많이 쓰고 I/O 작업도 많아서 배치 작업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프로세싱 방식이 더 적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리밍 프로세싱 방식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원활한 이벤트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시스템 부하 처리 그리고 새로운 기능의 어떤 확장이 용이한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과 이제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금지어 추출, 서류 검수, 성인용품 판별에 대한 어떤 정확성을 확인하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해 갔습니다. OCR 기반 검수 RPA 시스템 운영 결과 이제 검수 시간은 기존 대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고 육안으로 검수하는 것보다도 이제 정확도도 이제 개선돼서 검수 효율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서 기존의 어떤 검수 인력은 어떤 새로운 업무로 재배치할 수 있었고 이로써 이제 고객이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결과를 이제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단계 마케팅 기업의 사례입니다.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이제 제출하는 어떤 문서에 대한 검증을 이제 OCR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한 사례이고요. 데이터 학습과 모델 검증을 위한 그 AI 파이프라인 환경을 구성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한 32,000개 정도의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하고 약 한 100만 개 정도의 이제 문자 인스턴스에다가 신용카드, 신분증, 영업허가증 같은 이제 실제 사진을 추가해서 이제 라벨링 작업을 통해 이제 구축을 했고요. 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은 컨테이너 형태로 OCR 시스템에 이제 자동 배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미지 판독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이제 학습 데이터는 다시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에 추가되고 이제 모델의 어떤 성능은 이제 지속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은 그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학습된 모델을 컨테이너 형태로 생성해서 이제 배포하는 과정의 어떤 실제 시스템 화면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 분석, 전처리, 피처 선택, 변환, 그다음에 최적의 머신러닝 선택, 튜닝 설계를 거쳐서 배포까지 전체 그 AI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고 고객은 그 AI 파이프라인과 데브옵스 환경이 최적 고려된 OCR 검수 시스템을 이제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떤 모델의 성능 개선, 시스템 확장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보았고 글로벌 법인은 이제 다양한 기능을 API 형태로 이제 제공함으로써 개별 학습에 필요한 어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입니다.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어떤 사전 단계로서 데이터의 어떤 생성에서부터 삭제까지 이제 모든 생명 주기를 모니터링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기존의 어떤 연구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해서 연구자별 이제 독립된 연구 환경을 이제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고객은 이제 검증된 그 클라우드 전환 방법론을 요청을 하셨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별 맞춤형 클라우드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컨설팅하는 3ARC 방법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3ARC는 고객의 IT 환경 및 그 정보 관리 현황을 단계적으로 이해 분석하고 클라우드 아키텍처 선정과 상세 구성 요소의 정의, 그 다음에 로드맵 수립 등 효과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도입 방법론과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클라우드 전환 상세 계획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례까지 이제 모두 보셨는데요.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현재의 AI 성숙도와 비즈니스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인지 그리고 이제 그에 부합하는 도입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함께할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메가존 디지털이 AI 성숙도 진단, 그리고 도입 전략 수립, 플랫폼과 솔루션 구축 운영 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그다음에 확대 여정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